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강이 어디인지 아세요? 바로 페루 아마존 강 유역에 있는 한강입니다. 이 강은 20년 동안 미국, 스페인, 브라질의 거대 건설 회사들을 모두 무릎 꿇렸어요.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있나요? 이 저주받은 강에 마침내 다리를 놓은 나라가 있어요. 바로 우리나라 한국입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이 채널은 엄청나게 성장할 채널이니 미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건설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소년의 그림 노트 한 장이 만들어낸 기적, 그리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구 반대편까지 다시 돌아온 한국인의 이야기입니다. 페루 아마존 강 유역 깊숙한 곳, 푸에르토 루나라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이 마을 앞을 가로지르는 강은 그야말로 마을 사람들에게는 저주 그 자체였습니다. 건기에는 그나마 나무배로 건널 수 있었지만 우기가 되면 강물이 불어나면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리죠. 마을 촌장인 카를로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강가에 나와 한숨을 내쉬곤 했어요. 우린 세상에서 버려졌다. 강은 우리를 잡아먹는다라고 중얼거리면서 말이에요. 실제로 이 강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20년 동안 고립된 채 살아왔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학교와 병원이 있어요.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려면, 아픈 사람이 치료를 받으려면 반드시 이 강을 건너야 했죠. 하지만 매년 우기만 되면 배가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특히 지난해에는 학교에 가려던 6살 소녀가 급류에 휩쓸려 사라지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다리를 놓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돈과 기술이었죠. 이들이 처음 손을 내민 곳은 미국의 한 건설 회사였습니다. 그 회사는 6개월 동안 현지를 조사한 후 이렇게 말했어요. 불가능합니다. 이 강의 지반이 너무 불안정해요. 그 다음엔 스페인 회사가 왔고 그 다음엔 브라질 회사가 왔죠. 하지만 결과는 모두 똑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절망이 깊어져 갈 때 어느 날 낡은 트럭 한 대가 마을에 나타났어요. 트럭 옆면에는 코리아 브리지 팀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사람은 30대 중반의 한국인 남성이었죠. 그의 이름은 정민호, 한국에서 온 토목 엔지니어였습니다. 정민호는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강가로 향했어요. 다른 외국 엔지니어들과는 달리 그는 신발을 벗고 강물에 직접 발을 담그며 물의 흐름을 느껴보았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신기한 듯 그를 둘러쌌죠. 그 중에서도 12살 소년 마테오가 특히 관심을 보였어요. 마테오는 작년에 급류에 휩쓸린 소녀의 오빠였거든요. 그 때문인지 다리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습니다. 마테오는 늘 낡은 공책에 다리 그림을 그리곤 했어요. 아저씨도 다른 사람들처럼 포기하고 갈 거예요? 마테오의 질문에 정민호는 무릎을 꿇고 소년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포기? 그게 뭐죠? 한국 사람은 포기라는 말을 잘 모르거든요. 정민호는 진짜로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는 한국에서도 어려운 교량 건설로 유명한 엔지니어였거든요. 하지만 이 강은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시도가 시작됐어요. 정민호와 그의 팀은 강의 양쪽에 교각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기대에 부풀어 매일 공사 현장을 지켜보았죠. 특히 마테오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공사장으로 달려와 정민호에게 질문을 쏟아냈어요. 아저씨, 다리가 완성되면 제가 처음으로 건너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마테오가 첫 번째로 건너는 거예요. 하지만 운명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한창이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졌어요. 아마존 지역 특유의 기록적인 폭우였습니다. 강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면서 막 세우던 교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정민호는 필사적으로 교각을 보강하려 했지만 자연의 힘 앞에서는 인간이 무력했습니다. 결국 교각이 무너져 내렸고 공사 장비들도 급류에 휩쓸려 사라졌어요. 교각이 무너져 내리는 장면을 본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또다시 실패인 것이죠. 카를로스 촌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역시 이 강은 우리를 저주했나 보다. 한국 사람도 결국 포기하는구나. 하지만 정민호의 반응은 달랐어요. 그는 무너진 교각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더니 마테오를 불렀습니다.
마테오야, 내가 늘 그리던 다리 그림 좀 보여줄래? 마테오는 망설이다가 자신의 낡은 공책을 꺼냈어요. 공책에는 정성스럽게 그린 다리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각각 다른 모양의 다리들이었지만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죠. 다리 위로 사람들이 행복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정민호는 그 공책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이 그림들 정말 멋지다. 마테오야, 이 공책을 아저씨가 잠깐 빌려가도 될까? 대신 약속할게. 다리가 완성되면 반드시 이 공책을 돌려줄 거야. 마테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의심이 들었죠. 정말 이 한국 아저씨가 다시 돌아올까? 정민호는 그날 오후 마을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역시 또 포기하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민호가 떠나면서 한 말은 달랐습니다. 꼭 다시 오겠습니다. 이번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트럭이 사라져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테오는 가슴 한구석이 아팠어요. 자신의 소중한 공책도 가져간 그 아저씨를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한 달, 두 달, 그리고 1년이 지나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점차 정민호를 잊어갔습니다. 하지만 마테오는 달랐어요. 그는 매일 아침 강가에 나와 트럭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욱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강 건너 학교에 가려던 3명의 아이들이 탄 배가 급류에 휩쓸린 것입니다. 다행히 마을 어른들이 구조했지만 아이들 중 한 명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이 사건으로 마을의 절망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카를로스 촌장은 더 이상 다리에 대한 희망을 갖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하지만 마테오만은 여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한국 아저씨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내 공책을 가져갔잖아. 그로부터 또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테오가 학교에서 돌아와 평소처럼 강가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저 멀리서 친숙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테오는 벌떡 일어나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낡은 트럭이 다시 나타난 것이에요. 게다가 이번에는 트럭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뒤따라 큰 선박도 함께 왔어요. 배에는 각종 최신 건설 장비들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마테오는 미친 듯이 달려갔어요. 트럭에서 내린 정민호는 여전히 그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마테오의 낡은 공책이 들려 있었어요. 약속했잖니, 마테오야. 다리가 완성되면 이 공책을 돌려준다고. 마테오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더 큰 결심을 안고 말이에요.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카를로스 촌장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정말 다시 오신 건가요? 네, 이번에는 끝까지 갑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정민호는 이번에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가져왔어요. 지난번 실패를 통해 이 강의 특성을 완전히 파악했거든요. 기존의 교각 방식 대신 한국의 최신 케이블 교량 기술을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케이블 교량은 강 바닥에 교각을 세우는 대신 양쪽 언덕에 거대한 탑을 세우고 그 탑에서 케이블을 늘어뜨려 다리를 지탱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강물이 아무리 불어나도 다리에는 영향을 받지 않죠. 하지만 이 방법에는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이런 오지에서 케이블 교량을 건설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의 반응도 달랐습니다. 정민호가 정말로 돌아온 것을 본 그들은 이번에야말로 진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마테오의 끝없는 믿음을 보면서 어른들도 마음이 움직였죠. 우리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카를로스 촌장이 먼저 나섰어요. 그러자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은 돌을 나르고 나무를 잘라냈어요. 여자들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했고 아이들은 작은 도구들을 나르며 도왔습니다. 마테오는 정민호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모든 것을 배우려 했어요. 아저씨, 이 케이블은 얼마나 무거워요? 이 케이블 하나가 코끼리 10마리만큼 무거워요. 하지만 이 케이블이 있어야 다리가 든든해지죠.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먼저 강 양쪽에 거대한 철탑을 세워야 했어요.
이 철탑이 모든 무게를 지탱하는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최신 크레인이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아마존의 날씨는 여전히 만만치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리면 공사를 중단해야 했고 습도 때문에 장비들이 자주 고장났어요. 그럴 때마다 정민호와 그의 팀은 밤을 새워 장비를 수리했습니다. 특히 철탑을 세우는 작업이 가장 어려웠어요. 한쪽 철탑이 기울어지면 전체가 무너질 수 있었거든요. 정민호는 밀리미터 단위까지 정확하게 계산해가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드디어 양쪽의 거대한 철탑이 우뚝 서게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어요. 정말 다리가 생기는구나. 하지만 정작 어려운 건 이제부터였습니다. 이 두 철탑 사이에 케이블을 연결하고 그 케이블에 다리를 매달아야 하는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케이블 설치 작업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강이 50m 높이에서 작업해야 했거든요. 게다가 아마존 특유의 강한 바람 때문에 케이블이 흔들렸어요. 정민호는 직접 안전줄을 메고 케이블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래서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특히 마테오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듯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 조심하세요. 한국 기술자들의 숙련된 솜씨로 첫 번째 케이블이 성공적으로 설치됐어요. 그 다음은 두 번째, 세 번째. 총 8개의 케이블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5번째 케이블을 설치하던 중 문제가 생겼어요. 갑작스러운 돌풍 때문에 케이블이 크게 흔들린 것입니다. 정민호가 균형을 잃고 떨어질 뻔했어요. 아저씨. 마테오의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다행히 안전줄 덕분에 큰 사고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작업은 며칠간 중단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자재가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더 많은 강철과 케이블이 필요했던 것이죠. 한국에서 추가 자재를 가져오려면 최소 2달은 걸릴 것 같았어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불안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이번에도 중단되는 건 아닐까? 자재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이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마을의 어르신들이 나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많은 호세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젊은 친구들아, 우리 조상들도 이 강 위에 다리를 꿈꿨단다. 수백 년 전부터 말이야. 그런데 기술이 없어서 포기했지. 이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왔는데 자재 때문에 포기할 순 없지 않겠나? 호세 할아버지의 말에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마을에 있는 걸로라도 도와보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의 집에서 쓸만한 철제들을 가져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낡은 농기구, 철문, 심지어 오래된 자동차 부품까지 모든 것을 내놓았습니다. 이걸로 다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카를로스 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정민호는 웃으며 답했어요. 충분합니다. 마음이 담긴 자재가 최고의 자재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각각 다른 규격의 철제들을 하나로 연결하려면 정교한 계산과 기술이 필요했거든요. 정민호는 밤새워 새로운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마테오는 그런 정민호 옆에서 자신의 공책을 꺼냈어요. 아저씨, 여기 제가 그린 마지막 다리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을 보고 힘내세요. 공책 마지막 장에는 무지개색 다리가 그려져 있었어요. 다리 위로는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테오야, 이 그림처럼 정말 아름다운 다리를 만들어 볼게. 새로운 방식으로 작업이 재개됐어요.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자재들을 하나하나 연결해가며 다리를 완성해 갔습니다. 비록 처음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모양이었지만 오히려 더 특별한 다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드디어 마지막 케이블을 설치하는 날이 왔습니다. 하지만 하필 그날 아마존 우기 중에서도 가장 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바람도 거세게 불어서 작업하기 매우 위험했습니다. 오늘은 작업을 중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팀원들이 걱정하며 말했지만 정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오늘 끝내야 해요.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을 기다리게 할 순 없어요. 폭우 속에서 마지막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정민호는 다시 한번 케이블 위로 올라갔어요. 강풍과 비 때문에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케이블이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민호가 마지막 볼트를 조이려는 그 순간 갑작스럽게 바람이 멈췄어요. 그리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지개다. 마테오가 소리쳤어요. 정말로 강 위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연이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완성됐다. 정민호의 외침과 함께 마을 전체가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20년 동안의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된 것이에요. 마테오가 가장 먼저 다리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약속대로 첫 번째로 다리를 건너는 영광을 차지한 것이죠. 그 뒤를 이어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다리 위로 올라왔어요. 이제 우린 더 이상 고립되지 않았어. 마테오의 외침이 아마존 깊숙한 곳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정민호는 마테오에게 약속했던 공책을 돌려주었어요. 공책 첫 페이지에는 완성된 다리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약속 지켰죠? 네. 정말 고마워요, 아저씨. 마을에서는 다리 완성을 기념하는 축제가 열렸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뜻을 모아 다리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약속의 다리 푸엔테데라 프로메사였어요. 다리 입구에는 기념비도 세워졌습니다. 기념비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졌어요. 이 다리는 기술이 아니라 기억과 약속으로 세워졌다. 카를로스 촌장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세상이 포기했는데 한국은 끝까지 우리를 잇는 다리를 걸어주었다. 이제 마을 아이들은 매일 이 다리를 건너 학교에 갑니다. 아픈 사람들도 안전하게 병원에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마테오는 꿈이 생겼습니다. 언젠가 한국에 가서 정민호 아저씨처럼 다리를 만드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는 꿈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바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약속을 지키는 정신이에요. 정민호 엔지니어는 단순히 다리 하나를 놓은 게 아니라 한 소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구 반대편까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냈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계 곳곳에서 이런 기적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작지만 강한 나라, 약속을 지키는 나라로서 말입니다.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내용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잊지 마세요.